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30일 오전 10시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언론과 정권에 의해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과장되고 있습니다. 과장이라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고 선동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그 자체보다는 언론과 정권이 만들어내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코로나에 관해서는 가장 안전한 나라인데 지금 과잉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잉 대응의 근거가 정권과 언론이 통계를 무시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도 태도를 문제를 삼으면은 사망자가 몇 명인지를 가장 먼저 보도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사망자 없습니다. 오늘 사망자 1명입니다. 오늘처럼 추가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나서 323명입니다. 세월호 사고 때보다 몇 명입니까? 4명이니까 19명이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증 환자가 몇십명, 대충 한 40~50명입니다. 몇십 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오늘은 300명 밑으로 떨어져서 299명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몇 명을 검사했더니 몇 명이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몇 명을 검사했느냐와 확진율이거든요.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광화문이 결코 재확산의 주범이 아니구나. 광화문에서 조사한 거나 저기 지하철 안에서 조사한 거나 똑같구나. 아니, 광화문의 확진율이 전국 평균 확진율보다 오히려 낮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를 몇 사람 했다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요. 하루 검사 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별로 특히 광화문에 대한 조사가 몇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몇 %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통계를 찾으려고 여러 군데 뒤져서 조금 이따 제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 광주, 대구, 부산 이런 데로 찾아가서 지역 언론을 보도를 해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검사자 수를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은 별것 아니구나. 이 정도는 별것 아니구나. 더구나 교회의 집단 감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광화문은 해운대에 모였던 사람이나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 전수조사한 것하고 비교해도 결코 높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초 데이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시급히 해야 될 게 일반 국민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무작위로 일반 국민들, 갤럽이 무슨 여론조사 하듯이 무작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 평균 보균율이 나올 겁니다. 즉 감염된 사람 퍼센테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광화문이 낮냐 높으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상식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과연 광화문이 이번 재확산의 진원지인지 하는 걸 제가 아무리 뒤져도 그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권이 마치 8.15 광화문 집회가 재확산의 센터였던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인권 탄압입니다. 정치 문제입니다. 이거는 특정한 집단을 마치 범인이나 되는 것처럼 몰아가고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가지고 전화 걸어서 정상이 없는데도 빨리 조사받으라고 하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은 고발하겠다고 그러는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환자가 죄인입니까? 병자가 죄인입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는 이렇습니다. 283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 합쳐서 299명이다. 그런데 이 해외 유입 사례도 말이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통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16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몇 명이 들어왔는데 몇 명이다 이래 돼야 되는데, 해외 유입 사례를 제가 하도 통계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하루 한 1000명쯤 될 겁니다. 1000명 내외일 거예요. 그럼 하루 1000명에 16명이면 1.6%죠. 1.6%. 1.6%. 이거 지금 확진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는 1.6%가 안 나와요. 확진율이, 양성률이 1.6%가 안 나와요. 그러면 광화문 사람들이나 입국자 수나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광화문 사람들이 결코 양성률이 높았다, 광화문에서 옮긴 건 없다는 이야기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8월 15일 날 그날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또 야외에서는 잘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100% 마스크를 썼어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대표성이 있는데 이분이 나왔으므로 사랑교회 교인들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기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전수조사를 하려면은 8월 15일 해운대 백사장에 나왔던 사람,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 해외 유입자 통계, 필요하면은 청와대 근무자들, 국회 근무자들 조사를 하면은 제가 단언컨대 광화문이 특이하게 높다는 통계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제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 13개 시도에 걸쳐 총 294명이 확진자로 밝혀졌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그걸 뒷받침하는 검사 수가 안 나오니까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8일 현재 광화문 집회 참가자 28,800명 중 33%인 9,939명을 검사를 했는데 29일 0시 현재 확진자는 77명, 77명. 확진율은 0.8%입니다. 0.8%. 1000명당 8명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검사 대상 인원수가 훨씬 적은 사랑제일교회는 확진자가 588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는 72명. 그런데 수많은 시민이 몰렸지만 광화문 집회를 집단 확산의 중심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통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1교회 그 교인들 한 많아봤자 몇천 명이고 할 텐데 거기서 72명이 나왔는데 그보다 몇십 배가 더 많이 나왔을 광화문 집회 참가자 확진자는 거의 같은 77명이라 이거죠. 근데 무슨 광화문 집회가 감염의 센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28일 현재 경기도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1350명을 대상으로 검사하였더니 2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23.3%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감염 원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 관련 대상자, 검사 대상자 7,287명 중에 양성은 61명으로 0.9%였습니다. 서울시와 거의 같고 지금 전국 평균 확진율, 양성률이 1.02%입니다. 그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사람 중에서 광화문 집회에 갔던 사람들의 양성률은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낮다는 겁니다.
그래도 광화문 집회 사람들이 테러리스트 좀, 생화학 테러리스트 좀 됩니까? 대구를 한번 봅시다. 대구에서는 광화문 집회 관련자 1198명을 검사를 했는데 5명이 양성으로 판명돼 가지고 0.5%입니다. 양성률 0.5%. 전국 평균의 반밖에 안 됩니다. 지난 24일 정오 현재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당시는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176명이었습니다. 서울은 광화문 집회 관련자 5,501명을 검사를 했더니 45명이 양성, 확진율 0.9%. 이 비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722명을 검사해가지고 6명이 확진, 0.9%. 인천은 1273명을 검사, 6명만이 양성으로 0.5%. 대구는 1087명을 검사, 2명이 양성으로 0.2%. 경남은 0.4, 대전은 1.14, 충남은 0.4, 경찰은 0.07%, 즉 9,536명을 검사를 했더니 7명이 양성. 그런데 29일 현재 전국은 어떠냐? 190만 9,329명을 검사를 했더니 확진자가 19,400명, 확진율은 양성률은 1.02%, 치사율은 1.65%. 위의 통계는 광화문 집회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자 숫자 자체는 많지만은 양성 비율은 특이하게 높지 않다. 오히려 낮다. 정권과 언론이 냉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평균 어느 정도로 감염되어 있나 하면은 저는 그게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1%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떨까요? 하여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는 한번 쓸고 갔으니까 대구 가톨릭 병원 환자 198명을 조사해 보았더니 몇 달 전에 7.6%가 항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코로나균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항체가 생긴 거예요. 7.6%입니다. 7.6%의 양성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광화문보다 한 8배 높지 않습니까? 8배 높지 않습니까?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증상 감염 상태입니다. 무증상 감염. 이 무증상,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사람을 과연 치료 대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많습니다. 검사 대상으로 잡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무증상에 대해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 하는 지침을 만들었어요. 일부 반발은 있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은 영국 인구의 약 9%, 그러니까 약 400만 명이 코로나 감염자로 본답니다. 400만 명을. 그런데 29일 현재 영국의 확진자는 33만 1644명. 그러니까 8% 정도만 확진 판정을 받고 92%는 아예 검사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92%, 거의 대부분이 무증상 감염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를 부풀려가지고, 확진자는 캐테고리에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지난 5월에 감염자가 전 인구의 4.4%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오면 무증상이라도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압박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 소지가 크다.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 8월 15일 해운대 갔다 온 사람, 8월 15일 지하철을 탔던 사람, 조사 결과와
광화문 집회자 조사 결과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야외인, 그리고 비가 온 광화문에 모이는 게 더 위험할까요? 밀폐된 지하철을 타는 게 더 위험할까요? 과학을 무시한 선동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 정권이 사실과 과학과 법을 무시한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선동 중단해야 합니다. 광화문 마녀사냥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 대상 수, 양성률을 발표를 해야 합니다. 왜 발표하지 않습니까? 왜 언론이 확진자 수만 초점을 맞추고 검사를 몇 사람이 했는지는 왜 은폐를 합니까? 어쨌든 확진자 수를 늘려가지고 확진자 수의 대부분이 무증상인데 국민들에게 코로나 공포증을 확산시켜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뭘 노리는 겁니까? 경제가, 이런 선동은 결국은 경제를 망가뜨리게 될 겁니다. 이런 선동은 결국 한국 사람들의 삶을 아주 혼란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정신 상태를 불안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차분해야 합니다. 수치. 그래서 우리가 산수를 배우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